계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거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주 음란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낙태와 안전한 음란물이 어디 있습니까? 피임을 실패하면 그래도 괜찮아. 낙태하면 돼. 16세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 이런 그 생명윤리 또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정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와 또 이렇게 많은 그 단체들과 토론을 거쳐서 세 가지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태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 상업주의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나는 생명을 죽이는데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적 신념이나 전문가적 그 양심, 윤리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예,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심장박도법을 주장하는 이제 그 프로라이프 단체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6주까지 이제 5, 6주에서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되더라도, 뭐, 이제, 일명,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국형 심장박동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되더라도, 모든 낙태의 한 뭐, 90%까지는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법안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저희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를 하는데, 교수님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예. 네,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말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제 희생하면서 생명을 구하는데, 저는 교회의 입장이, 기독교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돈 주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생명을 사는 쉰들러하고는 달리 우리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런 여건을 만들고 우리가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낙태죄에 대한 형사적 그런 죄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근데 요번에 이제 형법 개정안에서 유지가 됐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임신과 육아가 너무 여성들에게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또 가정을 이루면 남편이 뭐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나서 이제 늙어서 이제 깨닫고 나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아이가 처음 그 임신부터 육아까지 다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아예 없이 도망가 버리는 남성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만 이제 갖게 하고 나서. 그래서 부성 책임법을 좀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명 히트앤런 방지법이라고 그래요. 히트앤런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뭐냐? 아이를 갖게 한 그 생부가 그 아이를 임신을 유지하고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생부라는 것이 확인되면요, 그 아이의 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 비용을 갖다가 양육비를 그 생부가 물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 무냐? 아니고 뭐 나 못 물어 뭐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광활한 그 땅대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웃집 가더라도 뭐 차로 한 10분 가는데 10분 차로 갈 거 걸어가면 상당히 반나절 걸어갈 것 같은데, 그 뭐 면허증이 없으니까 꼼짝 말하죠. 아주 너무 불편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은 회의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그 국적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회의에 나가지 마. 그래가지고 여권을 뺏어버립니다. 뭐 이제 아주 강력하죠. 간접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처벌의 그 어떤 이 틀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나 책임지고 싶어. 나도 이제 양육비 되고 싶은데 내가 직장이 없거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 미리 지원해줍니다. 네, 지원해주고, 그 대신 언제 직장을 갖는가 보자. 그래서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월급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비밀 출산법을 저희들이 이제 지정되기를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베이비박스, 이 단체와 같이 한번 했다가 이제 성사를 못 시켰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게 그 베이비박스 앞에서 탯줄이 달고 태반까지 달린 아이가 출산 직후에, 베이비박스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통에다가, 얹어놓고 엄마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유기한 생모에 대해서 많은 판단이 있을 줄 아는데, 그분은요, 일단은 아이를 임신 10개월 동안 아이를 지킨 엄마입니다. 예. 아직 그가 상당히 힘든 걸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비박스가 있는 그 언덕이요, 상당히 가파라요. 그 베이비박스라는 게 거기다 넣으면 아이가 안전합니까? 예. 이제 문을 열고 그 아이를 집어넣으면은 거기가 이제 따뜻하게 아이가 체온을 보호되게끔 이제 벨이 울려요. 벨이 울려요. 예, 그럼 바로 와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그 아이를 그 시설에서 이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그 문만 열면 되는데 이 문을 못 열고 너무 당황했나 봐요. 태반이나 다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출산하자마자 무서우니까 놔두고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참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갔는데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지요. 젊은이도 올라가서 숨이 찹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나마 자기가 출산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올라갔어. 놔두고 왔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요. 법이 하나 잘못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입양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법 같잖아요. 근데 상당히 합법입니다. 아주 이제 만들어져서는 안 돼.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겉만 번들하게. 그게 뭡니까? 네.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짚자면요. 출산할 적에 생모가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혼모나 또 이렇게 아이를 참아 죽일 수 없어서 이제 출산하는 이제 용기 있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아이를 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출산을 했는데 이걸 출생신고하려니까 이름을 쓰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밝히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해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리거나 병기해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빨리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혼인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겠죠. 비밀 출산법.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출산하면 이제 의사가 묻습니다. 출생신고를 제가 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출산신고를 의사가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해가지고 무국적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보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이제 그 대신 하는 게 당신이 할 거냐, 내가 할까, 이제 가지고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만 우리가 배려를 한다면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낙태를 줄 수가 있죠. 그와 함께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저희들은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특히나 기독교 생명윤리 입장에서는요, 사회 경제적 사유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생명 경시 사조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키우겠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좀 아이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저도 그렇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힘없고 뭐 약에 의지하거나 병상에 누워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눕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죽였는데 저 노인분이 뭐 치매에 걸리고 뭐 사람으로서 어떤 뭐 경제 활동이나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우리에게 돈만 낭비하는 사람인데
빨리 죽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걸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못하라고 하면 뭐 너만 뭐 도덕적 군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이 아이를 키우기 힘든 가정이나 또는 그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나 이런 그 여성들이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그 어떤 이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나라에서 이제 출산 장려금으로 이제 지출되는 그 예산이 한 11조 이상 됩니다. 놀라셨죠? 꽤 많네요. 네, 꽤 많죠. 근데 이 돈이, 이 예산이, 거의 몇 년 전에 11조니까 뭐 요새는 더 올라서 뭐 매 달마다 많이 1조 가까이 될 거예요. 예. 이것이 제대로만 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돼서 집행이 된다면 아이를 마음 놓고 아주 건강하게 우리 나라가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셨는데. 네. 뭐 그런 의사가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낙태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을까요? 낙태하는데 얼마나 드냐?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 7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예.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를 분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자연 분만이 있고 이제 자연 분만이 힘든 태아가 크거나 뭐 쌍둥이라든지 이제 그 엄마의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 배를 이제 절개하고 이제 아이를 꺼내는 제왕 절개 수술이라는 걸로 분만을 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죠. 쓰는 이제 의료 기술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꺼냈단 말이에요. 34주 된 애들을. 근데 아이가 울었어요. 살았잖아요. 근데 물항동에다 빠뜨려 죽였어요. 이건 살인자죠. 예, 있을 수가 그러네요. 없는 일이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의사가 할 일은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입장인데, 예. 뭐 이분은 정말 지켜야 될 전문직 윤리를 반하는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잘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한 뭐 2천만 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저럴 수 있냐. 근데 돈의 액수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주수가 늘어갈수록 이제 그 낙태 비용이 늘어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되니까 이제 가니까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제 돈벌이가 낙태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한 그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낙태 의사와 시술을 분리하는 방법. 예.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냥 뭐 딱 봐서 이거 돈벌이가 되겠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 그러면 뭐 낙태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분도 있다 말입니다.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뭐 다 안 그렇다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낙태를 하는 그 기관을 갖다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춥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관리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진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고 가고 있는지, 항상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걸 다 수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건강한 정책 이 설계 방향인데,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기관을 정해놓거나, 이때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냥 산부인과 의사라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암만 한다든지, 뭐, 분만만 한다든지, 자기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낙태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가 해야, 이제 낙태하는 그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특별히 이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이제 퀄리파이드 되죠. 이제 그 자격이 갖춰진 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일본은 그렇게 돼 있군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아서는 이게 상당히 참 주장하기 힘들었던 건데요. 이제 뭐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의료보험에 이제 이런 낙태가 수가가 들어가야겠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편 생각하기에 어떻게 내가 낸 그 돈을 생명을 죽인데 쓰인단 말이야?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나라 같은 이 국가에서 강제 지정된 의료행위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거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요 안에 그 보험수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보고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보험수가에 안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 일반 수가를 받았다. 그럼 이제 범법 행위로 네. 이제 처벌이 크죠. 아. 예,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수가에 들어가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예.